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산업용 인공지능, 인더스트리얼 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인더스트리얼 AI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작을 해서 자료도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업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산업용 인공지능의 정의는 무엇일까? 산업용 인공지능과 일반 인공지능의 차이가 무엇일까? 산업 인공지능의 가치와 또 시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산업용 인공지능의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형태이고 무엇이 있을까? 산업용 인공지능의 미래,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까?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AI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약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뭐 제3의 빙하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AI의 첫 번째 빙하기, 두 번째 빙하기를 한번 지내왔기 때문에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다시 이렇게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 오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아마 2017년이 인공지능의 세 번째 유행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7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경제 이런 것 굉장히 시작한 해이기 때문에 2017년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20년이니까 이제 3년이 지났나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미지 분석, 자율주행 자동차, 안면 인식 지불, 무인 슈퍼마켓, AI가 많은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AI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아직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적었지만 지금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 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7년에부터는 AI 분야에 인수합병이 많았고 그 22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6년에 우리에게 약간 충격을 준 벌써 4년 전이었네요. 구글의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물리치면서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좀 주춤했는데 선정이 같은 사람들은 AI에 올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AI가 도대체 뭘까? 근데 구글은 옛날부터 AI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사실은 구글이 겉으로는 안 나타나도 인공지능으로 약간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글 CEO인 순드라 피차요는 AI는 아마 인류가 일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전기와 에너지보다도 더 심화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맥켄지의 글로벌 연구소에서는 마케팅, 공급망 관리에 AI를 적용하고 새로운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향후 20년 동안 2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 그래 굉장히 인기 있어. 인공지능이 근데 잘 모르겠어. 인공지능 요새 맨날이 얘기는 많이 나오고 어떻게 코딩하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에게는 인공지능 시대에 코딩을 배우자 그러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코딩이랑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작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는 AI 그 교과서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인간처럼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거가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약간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인간 중에 가장 경쟁력이 지능인데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로봇이나 뭐 이런 거는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웃기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든지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든지. 왜냐면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논리적이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비즈니스는 도대체 인간의 지능은 뭐 몇천 가지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도 계속 분류하고 있는데 지능이라는 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는 인텔리전스 말고도 이제 뭐 감정에 관한 지능도 있고 인공지능 비즈니스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능력,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규칙적이거나 규칙적이 아닌 패턴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어떤 사용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거가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겁니다. 뭐냐면 이거 이외에도 많지만 아직 인공지능 비즈니스에는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 튜닝 테스트서부터 시작해서 1956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명칭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1974년에 첫 번째 인공지능의 빙하기가 시작했고 1980년에 엑스콘이라는 엑스포 시스템이 성공하면서 그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987년에부터 두 번째 인공지능 빙하기가 시작됐고 1991년에 인터넷 시작, 1997년에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물리쳤습니다. 2011년에 IBM 왓슨이 제퍼디라는 그 상식 TV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2년에는 딥러닝이 컴퓨터에서 고양이를 식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엔 기계가 인간보다 잘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AI의 그 역사를 비주얼로다가 보여준 건데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산업인공지능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1950년에 SPC 품질 관리가 시작했고 1953년에 최초의 CAD가 발명돼서 사용되었습니다. 1973년에 산업용 로봇이 유럽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81년에는 모토로라에서 식스시그마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정도에는 PDM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PLM 패러다임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얼 4.0이 발표되고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GE에서 프리딕스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산업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1950년에 시작을 했죠. 튜닝 테스트라고 해서 인간의 지능처럼 소프트웨어가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1950년 정도 되면은 사실 커머셜한 그 컴퓨터가 나오기는 약간 전이었었습니다. 1960년대에 비즈니스 컴퓨터들이 나왔기 때문에 1956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AI가 정식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4년서부터 1980년대는 제일 빙하기라고 해서 갑자기 기대감이 많았는데 뭐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하던 사람들도 몇 명 안 되고 뭐 이걸 가지고 전공을 해서 발전이 없었던 거죠. 발전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취직을 못했죠. 제가 이 아래단에 본 거는 제가 그때 1975년에 IBM 컴퓨터를 제가 대학교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인텔리전스의 이때는 뭐 이제 이렇게 1953년에 최초의 CAD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거는 처음에 이제 연구소에서 나왔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거는 한참 뒤입니다. 사실 1977년 뭐 8년 때에도 CAD를 사용하는 거는 아주 특수한 예고 저희들은 그 도면에다가 그 잉크로 하고 있는 오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도면을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뭐 이거의 타임라이닝과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1987년서부터 1993년에 유학 시절에 이제 이때 미국 대학교에서 강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뉴럴 네트워크와 엑스포 시스템. 이제 엑스포 시스템은 약간 성공을 거뒀어요. 소프트웨어도 많이 나왔고 프롤로그나 뭐 이런 랭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983년에 리스프라는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프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처럼 소프트웨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메리컬 메소드를 리스프를 사용하면 원의 그 파일을 뭐 영원히 계산할 수 있다라든가 뭐 좀 랭귀지가 재미있었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2차 그 당시에 제가 뉴럴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거나 AI를 들었는데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가 그 컴퓨터가 그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며칠씩 계산해도 이렇게 유효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전공하거나 뭐 이런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죠. 한 10년 가까이 가난하게 살았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뭐 취직도 안 되고 이거 전공한 사람들이 AI나 뭐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직장을 이제 엑스포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엑스포 시스템은 룰 베이스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엑스포 시스템이라는 거는 스무고개라는 거 있죠. 이게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예스 노 퀘스천을 갖다가 20단계 정도 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고. 근데 나름대로 엑스포 시스템이라는 거가 최초로 비즈니스 AI에서는 성공을 거뒀어요. 현대에 와서는 이게는 이제 어떤 교수분들이나 연구자들은 엑스포 시스템은 사실은 진정한 AI가 아니다. 그러나 엑스포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면은 엑스포 시스템의 랭귀지가 셀프 러닝이 가능했습니다. 자기 학습이 가능했어요. 룰이 너무 많아가지고 엑스포 시스템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그 패턴 인식이나 이렇게 빠른 뭐 이런 것이 안 됐어요. 다시 제2의 빙하기가 오고 2011 그래도 이제 컴퓨터 성능이 발전돼 가지고 1997년에 IBM의 딥블루가 그 세계 체스 챔피언을 눌렀죠. 이게 이제 그래도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려면 앞으로 30년은 더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눌러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나 저도 굉장히 놀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이제 그 제퍼디를 했죠. 이건 뭐 아시는 분이 있지만 이때도 되게 놀랐어요. 제퍼디도 많이 봤었는데 2016년에 불과 몇 년 전 세월이 금세 지났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버렸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체스는 좀 단순한데 많은 사람들이 바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거의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구글이 끊임없이 제가 볼 때는 거의 2000년, 20년 동안에 AI에다 모르게 투자를 한 거죠. 지금 우리가 검색하고 무슨
돈 버는 거지만 그 밑에는 다 뭐 AI로 얘네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사실 그동안은 별로 그 비즈니스나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 AI의 소프트웨어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PDM이나 뭐 CAD, 3D CA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더스트리를 해서 발전을 했죠. 근데 언젠가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걸 나왔을 때 사람들이 AI와 인더스트리얼이랑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되지 않냐.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인더스트리 4.0은 그 디지털이나 AI를 그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AI를 적용하는 거가 저는 그 인더스트리 4.0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일 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입이 됐는데, 이제 다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 이거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사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5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인포메이션 혁신은 인공지능이다. 그건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몇 종류가 있나? 어떤 거는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닐까? 로보스틱 프로세스나 베이직 알고리즘, 뭐 오토메이션 이런 거는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yes, no로 다 가는 거고,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는 적어도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자기 학습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데 사용을 하면은 인공지능이고, 나중에 온 데이터를 받아가지고도 계속 결정을 하지 못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초창기에 뭐 프롤로그라든가 리스프나 이런 거는 약간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엑스포 시스템과 머신러닝의 차이는 뭐냐면, 엑스포 시스템은 사람이 코딩을 하는데 머신러닝은 기계가 코드를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거가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그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야, 딥러닝이 진짜 코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딥러닝은 어떻게 이런 결정이 됐는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유행하는 게 익스플레인드 A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애들이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개라고 판단하는 거가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딥러닝에 의해 가지고 패턴이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아직 많이 발전 단계고, 그래서 이제 자기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야, 머신러닝은 AI, 하수 AI야.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엑스퍼 시스템은 그거는 뭐 낮은 단계의 인공지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수많은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 일부예요. 지금 인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 옛날부터 쭉 여지껏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공지능 전공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은 이렇게 진화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가 되겠죠. 여기 엑스포 시스템도 그거 하나고, 뭐 로보틱스도, 이 로보틱스 하는 사람들은 로보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공지능 하는 사람은 야, 로보틱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머슬이야, 그 가장 그거를 결정 내리는 건 인공지능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전문가 집단에 가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미납니다, 이게.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또 머신러닝을 내추럴 랭게이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요새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이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나 스마트 스피커? 뭐 이런 것들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컴퓨터 비전은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것도 굉장히 다른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 비즈니스에는 뭐 이렇게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뭐 수백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렇게 수렴하는 상태예요. 스피치 리코니션, 뭐 로보틱스, 뭐 AI, 자기가 AI 전공했다고 그래도 로보틱스에 가면 뭐 맥을 못 쳐요. 그리고 내가 AI를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했다고 그래도 스피치 리코니션에 가거나 뭐 컴퓨터 비전 이런 데 가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뭐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각자 깊이 발전을 하면서 서로 조금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 코드가 안 넣은 거 보니까 서로 관계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룰 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엑스포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비즈니스는 빅데이터에서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AI가 실패한 이유가 데이터가 없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라는 거가 뭐냐면은 현재 그동안의 AI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델링한 거에 아주 소수의 데이터만 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AI에 써먹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쌓이고 많이 오면서 AI가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는 현재 알고리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네로 AI라고 해서 어떤 분야에만 이게 적용이 되고 인간처럼 이렇게 제너럴하게 적응을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새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협한다 그거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네로 AI가 아니라 제너럴 AI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는 네로 AI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네로 AI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리그레싱 이거는 뭐 저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간단했던 확률이나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클러스팅이나 뭐 패턴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시작하고 조금 많이 발전한 거. 그래서 이거마다 수백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어느 분야에 딱 적응을 하면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으면 그냥 뭐 못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팩스콘의 페리 9호인가 뭐 이런 친구가 뭐냐면 팩스콘 아시죠? 팩스콘은 유명한 타이완 회사예요. 에어폰을 거의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립해서. 애플의 공장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초창기에는 TV를 조립하다가 우리나라 삼성처럼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얘네들은 팩스콘이 있죠. 근데 팩스콘이 이 친구가 재미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재작년에는 타이완에 대통령이 총통이 되려고 출마를 했나? 뭐 이제 입후보를 했다가 택도 없이 뭐 지지자들이 없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인더스트리얼 AI에 대해서 자기네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쟤는 아니지만 비즈니스맨으로다가는 인더스트리 AI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고 팩스콘이 지금은 AI의 어떤 축적된 지식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산업용 인공지능은 추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 인공지능이랑 산업용 인공지능이랑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그 뿌리는 같지만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AI와 그냥 일반 인공지능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거를 아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중요한 그림인데 산업용 인공지능의 종류와 장점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이제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AI는 이건 시간 그래프고 성능이 자기네들 성능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거죠. 인간의 경험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늘다가 어느 때 가면은 팍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어떤 엔지니어
전문가가 자동차에 대해서 발전이 됐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엔진 만드는 사람들은 전기 그 배터리 기술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스커넥션이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그 엑스포 시스템, 코딩을 하니까 이렇게 쭉 사용을 하다가, 엑스포 시스템은 사실은 뭐 발전이 안 되죠. 그거 갖고 쓰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코딩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실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AI와 머신러닝은 뭐 됐다 안 됐다 막 이렇게 갔다 말다 막 AI와 머신러닝으로다가 뭘 했더니 잘 안 맞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알고리즘이 맞으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헤매다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헤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림을 잘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이거 이게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이걸 그린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 수치로다가 이렇게 한 거지.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그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런 걸 하시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산업용 인공지능의 차이점이 뭘까? AI와 인더스트리얼 AI는 뭘까? AI는 이미지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일반적인 거, 자동 추론, 로봇 공학 등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거 기술, 의료, 비즈니스 같은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엔지니어링 분야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지금 막 AI를 가지고 사례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CA나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산업 영역에서는 AI 애플리케이션 실현하고자 체계적인 교육과 방법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이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도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고 내가 오늘 들어온 사람도 이걸 사용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두 번째는 자율주행, 경제 공유, 얼굴 인식 같은 기회 중심적 사항이고 인더스트리얼 AI는 생산 효율 개선, 품질 개선,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 장비 안정성, 자동 안전 개선, 뭐 독창적인 개선 기반으로 한 성능 효율 중심 뭐 이런 거로다가 산업용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인공지능은 소셜 네트워크나 금융 부분, 의료 부분, 의사 판단하거나 마케팅 부분처럼 아주 다양하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는데 산업용 인공지능은 산업 장비 제조, 전력망, 발전, 장비, 운송, 물류,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거 포함해서 광범위한 산업 응용 분야에 주로 사용을 한다. 또 하나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인데 산업용 인공지능은 딥러닝, 폭넓은 학습, 퍼지 학습, 증강학습 좀 다양한 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산업 인공지능의 영역은 이렇게 네 가지 그 영역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이 여기가 밑에 부분이 있고 여기가 A 부분이라고 그러고 B 부분, C 부분, D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피하려는 부분. 이 네 개의 영역을 보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려는 부분. 왼쪽에 상단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보이는데 이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는 거가 이 부분이고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거는 뭐냐면 unknown knowledge인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뭐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뭐 생각지도 못한 알려지지 않는 거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분야인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먼 훗날 인간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겠죠. 이게 내가 몇 년 후에 1년 후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인 거죠. 지금 요 빨간 부분들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자료만 있다면 이런 데서 이거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사 분면 그래프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에 띌 때까지 해결하는 게 있고 아직 보이지 않는 동안 문제가 발생해서
그 전에 피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기계식 절삭 브레이드는 파손할 때까지 기다렸다 교체하는 거거나 AI를 사용해서 남은 수명을 분석하거나 진동이나 기타 데이터를 사용해서 부서지기 바로 직전에 교체하는 거에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인공지능의 범위를 보면은 여기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AI를 안 이용해도. 색깔이 있는 부분이 인더스트리얼 AI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인더스트리얼 AI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영역이라는 거, 이 네 가지 중에. 이걸 보면은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AI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전문가들에 의해서 얘기를 해도 하는 거고, 문제가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까? 그거를 갖다가 예측을 하는 부분들 중에 반은 풀 수 있고 반은 풀 수가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거나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반은 예측할 수 있고 반은 AI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더 예측할 수 있다. 부분들은 unknown knowledge는 인더스트리얼 AI가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떤 그 AI 학자들은 AI가 창의적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인간의 지능처럼 내로 AI는 일반 AI처럼 창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안심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 인공지능의 사업적 가치 분석이 이렇게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위로 갈 것인가, 옆으로 갈 것인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세 방향이 있습니다. 이 4방향으로 어떻게 갈 거냐는 이제 마켓에 의해 가지고 정할 수 있죠. 요새 그 AI에 대해서 이런 걸 하면서 인더스트리얼 AI들이 많은 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 주자인 GE에서 프리딕스라는 거가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뭐 이것이 앞으로의 인더스트리얼 4.0이다, 뭐 인더스트리얼 AI의 우등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얼리 어댑터, 저도 이제 이거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팔아버렸어요, 이 GE가. 그 뭐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2018년 8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GE가 산업 데이터 플랫폼인 프리딕스를 포함해 GE 디지털의 핵심 자산을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을 하자마자 이제 산업용 인터넷이 이거가 약화됐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사실 GE가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이게 왜 이랬는지, 팩스콘에 이 친구가 팩스콘의 테리 구라는 사장이 있어요.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 있는 AI 전문가들한테 강의를,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AI 전문가들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빨리 돈 벌어라. 돈 벌지 못하면 당신들 다 내쫓긴다. 제3의 빙하기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G 프리딕스라는 소프트웨어가 2018년에 안 돼가지고, 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AI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전공한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세 번째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패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왜 이 곡의 문제점을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우리는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의미는 산업 영역에서 가시적 핵심 고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고충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돈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연구는 잘 됐는데 지금도 뭐 AI 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가치가 없어요,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가시적인 핵심 문제를 해결한 후에 기업의 과거 데이터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는 문제력과 잠재력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업이 내가 이거 풀려고 그러는데 이걸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 중에 찾아서 잠재력이나 뭐 이런 거 발견되지 않는 문제점을 찾아줘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 숨겨진 문제를 가시화하고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가시화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창출해서 제조의 흐름을 공간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줘야 돼.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해주면 인더스트리얼 AI는 계속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연구소에서 재미로다가 이거를 할 수는 있지만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이나 지능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될 때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제가 해보니까 인공지능에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간인을 모방한 건데,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건데, 인간은 이런 프로세서를 가집니다. 보통 전문가들 보면 뭐가 문제인지를 찾습니다. 탐지. 그 문제를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공지능에다 이용을 하면 일단 지금 막 발표하고 있는 거죠. 어느 지방에서 왜 나오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왜 일어났지를 클러스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났더니 약간 뭐 이상한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이 많이 걸렸네. 이런 대구에서 왜 많이 걸렸지? 이렇게 지역별로 클러스팅을 해요. 나이별이나 직업별로다가 일단은.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게 모인 데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니까 많이 걸리더라. 그러면은 이제 프리딕션을 예측은 뭐냐면 클럽이나 종교 집단 이렇게 완전히 모여가지고 밀폐된 데서 모이는 거 가지 마. 이렇게 프리딕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한 다음에는 약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좀 풀고 어디는 열고 막 이러면서 괜찮은 데는 계속 처리를 하고 뭐 이런 해결책이 나오면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동을 좀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겠죠.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최적화를 막 시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그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화 느려. 이것도 보니까 다른 병이랑 비슷하더라. 야, 이거 백신을 만들어야 돼. 백신을 만들고 몇 세서부터 몇 세까지 뭐 하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병을 관리했던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다른 병과 유행병들과 이런 것들을 패턴을 발견해서 일반화 능력을 만드는 거야.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새로운 창조 능력을 갖는 거죠. 인간은 이런 식으로다가 전문가는 이런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요 일반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까지. 여기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야는 가구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네 분야가 있는데 네 분야 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분야에서 2 분야로 이동할 때 메소드는 뭐냐면, 요새 우리가 많이 옛날에부터 수십 년 린이나 뭐 TPS, 그 다음에 뭐 식스 시그마, 이건 지금도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머신러닝, 지금 뭐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에서 4를 가는 거는 요새 새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기술은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가는데 미래에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거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45도로.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여기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은 옛날 거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옛날에 그냥 폰들 쓰는 거를 잊어버렸고, 그 전에 유선폰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그 이런 전화기 이런 것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은 이렇게 되고 있다. 사선으로. 이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산업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갔는데,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발전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텔리젠트 메인터넌스,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거가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메인터넌스 하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셀프 웨어니스 머신. 자기가 어떤 룰에 의해서 몇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알려주거나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에는 무엇을 가르라, 뭘 하라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컴퓨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옵티마이제이션 있지 않습니까? 최적화해주고 이런 게 이제 인텔리전스 메인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도 이런 개념이 나왔었어. 예를 들어서 내 냉장고가 IBM의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냉장고 고치는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왔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냉장고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 당신의 냉장고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아는 거죠. 셀프 헬링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헬스 어세스먼트,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산업 인공지능의 마켓이 이 분야죠. 이 분야가 상당히 몇 년 동안은 발전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워리 프리 시스템, 제로 다운 타임 이런 거죠. 이게 꿈일 수도 있어요. GDT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개발하던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고장나지 않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꿈의 기계죠. 기계는 다 좋은데 고장이 나는 게 인간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갔다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거가 올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선은 스텝 2부터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요 정도 하고서 이게 스마트 공장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저블, 솔브 이런 것들을 자동화했다고. 여긴 자동화인데 자동화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자동화는 지능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동화예요. 프리딕션까지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인텔리전스. 근데 결국 궁극적인 스마트 팩토리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나 워리 프리 시스템, 제로 다운, 이게 가는 게, 왜냐면 여기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리했으면 의사를 만난다든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계가 좀 일을 덜 한다든가, 자기가 좀 알아서 웬만한 건 고친다든가, 힐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디어지 쉽지는 않은 거죠. 인공지능에는 4가지 요소의 숙성도를 평가를 했는데, 엘리먼트는 지금 현재로 단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데이터 테크놀로지, DT, 플랫폼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이런 거. AT는 분석, 어널리틱 테크놀로지, 요새 말하는 빅데이터라든가 무슨 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데이터 어널리틱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는 MRO라든가 이런 것들, 그 전서부터 계속 많이 발전됐던 요 4가지가 이렇게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발전하지 않는 거. 지금 이제 많이 발전된 거가 크라우드, 퍼스널 커렉션,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퍼스널 커렉션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매초된 게 인텔리전스 시스템, 셀프 러닝, 커렉션 데이터, 사스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래도 10대 인더스트리얼 AI 유저 케이스가 최근에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퀄리티 인스펙션,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게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산업 인공지능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아마 크리티컬 에셋, 데이터 어퀴지션, 시그널 프로세스 이런 것들, 헬스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것도 굉장히 몇 년 안에 퍼포먼스 프리딕션,
헬스 어세스먼트 앤 다이그노시스 이런 부분들이 향후 몇 년 사이에 좀 잘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한 것들이 결론들인데 들어있고 결론을 조금 내리면은 데이터 기술과 플랫폼 기술, 분석 기술, 응용 기술 네 가지 기술이 지능형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에 주입을 해서 산업용 AI에 성공하는 네 가지 이것들이 이렇게 요소가 모여가지고 산업용 AI의 성공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인터넷 기술의 미래 방향은 경험 의사 기반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의존에서 데이터 중심 또는 증거 기반 의사 결정으로 나가면서 산업 프로세스 및 제품의 혁신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산업 A가 전통적인 산업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향상시키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통적인 AI의 원동력은 우리에게 삶과 사회와 금융, 다양한 요구에 비롯되며 종종 사회적 요구와 관심에 의해서 모티베이션이 되고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반면에 산업 AI는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신뢰성, 정확성, 효율성 및 향후 최적화를 개선하기 위한 수렴적으로 작동되고 포괄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AI와 산업용 AI는 굉장히 다르다. 같은 뿌리를 기반을 두고 있지만 어떤 시장도 조금 다르고 뭐 이게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용으로 쓰다가 인간에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산업용이 더 빨리 쓸 수도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AI는 기계 모니터링, 운송, 연료 효율, 엔진 건강 관리, 유전 및 정유 안전, 신뢰성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머신 건강 관리, 원격 유지 관리 같은 분야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점차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개념은 지속 가능한 지식 전달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산업 AI나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발전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더스트리얼 하면서 이제 참고 자료는 인더스트리얼 AI 이 책과 블로그와 이제 많이 이제 인터뷰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07년 이전에 있는 자료는 약간 좀 오래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 한 3년 된 자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랑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